효과를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 모자라는 거는 ALP가 70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아연이 모자라는 거예요. ALP 숫자가 70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연을 이렇게 고농도의 아연을 투여해줘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여주고 있는 저위산증 환자들한테 쓰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위산증 환자에서 글로불린의 량이 28 이상으로 됐을 경우에 이제 이 저위산증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불린의 량이 28 이상이고 알부민의 양이 4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도 저위산증이라고 하고, 뭐 이런 그 평가 지표로다 쓸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위산증의 다른 패턴은 이제 MCV나 MCH가 이제 증가됐을 경우에도 이게 저위산증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칼슘과 철의 감소가 되는 경우도 이제 저위산증의 문제로다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MCV, MCH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밀 코퍼스쿨러 볼륨, 밀 코퍼스쿨러 헤모글로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고 자료로다가 혹시 이 약자가 뭐지 이런 거가 할까봐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포클로라이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올소 몰리큘러 메디신 그 볼륨에서 나와져 있는 게, 우리 위장관에서 이게 HCL을 올리는 방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타민 B3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비타민 B3가 여기에 들어가서 HCL을 올려주는 그 위장관의 HCL을 올려주는 치료제로다가 그 이미 보고되고 있고 이미 메커니즘도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타민 B3가 나야신이죠. 근데 있나요? 시중에? 없어요. 의약품으로 나와져 있는 거 있어요. 의약품으로 나와져 있는 거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병원에다가는 이렇게 이득을 주는, 경영에 도움을 주는 거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레피라고 저희에서 회사에서 여기 기능성 식품으로 나와져 있는 게 250mg짜리가 나와져 있어요. 이 약품보다도 더 함량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 주는 거는, 기능성 식품으로다 이거 주는 거는 하루에 자기 전에 한 번 먹으라든지, 또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성들보다도 이제 실제적으로 필수지방산이 모자란 사람이거나 지용성 비타민이 모자란 사람들은 이 비타민 B3를 125mg 이상 복용하게 되면 이게 발진이 일어나요. 이 피부에.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게 당연한 건데도 이제 그걸 사이드 이펙트로 보게 되면 그 주기 처방내기 싫은 거거든요. 이게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비타민 B3는 이게 무슨 저위산증에 쓰여지는 거, 위산을 올려주는 기능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NADH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암 환자들한테도 꼭 필요한 케모세라피를 하게 되면 NADH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주는 것으로 또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지혈증 환자들한테도 이 비타민 B3만큼 효과적인 스타틴 제저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다가 이 고지혈증을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순환계 학회에서도 이게 학회에서 보고되고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스타틴류하고 같이 병용해서 비타민 D3를 투여하는 치료 방법이 병용되게 투여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그 제재를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달치가. 그리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방법에는 이게 무슨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발기부전에도 좋고 또
이게 모빌리티, 이게 손, 이게 잘 움직임이 없는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산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좋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한테 고지혈증 환자들을 순환기 계통에 떨어뜨리는데 적응증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져 있는 약제입니다. 우연치 않게 모래피 이거는 기능성 식품으로다가는 저희 회사분이 못 만들어요. 제가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능성 식품이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게 250mg을 넣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그 기능성 식품, 그러니까 식품업체들이 장난을 많이 쳤어요. 이 나야신은 아주 복용하면 30분 내에 자기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금세 이게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플러싱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기능성 식품 업체들이 이거를 넣고 이게 명현현상이다 이러면서 막 그냥 약을 그냥 건강기능성 식품을 이게 파는 이런 우를 범해가지고 저희만 허가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허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적법한 상태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니네는 적법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써라 해가지고 저희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별로 안 나가요. 근데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이게 어디로 판매를 하냐면 전체 생산량의 90%가 다 중국에서 소비돼요. 중국에서는 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 플러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 반겨하고 있어가지고 혈관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더 전량의 우리 생산하는 양의 90%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이렇게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플러스틱 오래가지 않던데요? 바꿔왔는데. 많이 심한, 이제 대부분은 되게 30분 내에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심한 사람은 몇 시간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심하게 몇 시간을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용성 비타민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A, D, E, K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게 나타나는데, A, D, E, K가 모자라면 암의 발현율도 그만큼 높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화장애 염증 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그 1차 이게 낚인 게 HCl 염산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들로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감소, 글로불린 감소, 혈청인 감소 이런 것들도 소화기관 염증,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염기 수에 따라서 이제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 ESR,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HSCRP 이런 것들을 봐서 염증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쪽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관 염증의 급성 만성에서는 대개 이제 감소된 혈청 단백질, 그러니까 토탈 프로테인이 69 이하, 얘는 6.9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염증의 지표로 다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즘 들어서 이제 전에는 크론식병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서는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혈청 단백질이 감소되는 게 크론병의 원인일 수 있고, 단백질 분해 흡수를 이게 저해하고, 그래서 이 글로불린 수치가 또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부분으로 지표로 이제 혈액검사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환자를 이렇게 조심하게 이렇게 검사를 체크하고 이런 선생님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냥 랩 테스트에서 이게 넓게 나타난 거에서 정상이면 그냥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있는데 이게 좁은 범위에서 그 옵티멀한 부분에서 봐야지만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스바이오시스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번이 증가하면 디스바이오시스의 중요한 지표로 쓰여지고 있다는 건데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는 이게 장내 세균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이 그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증가되는데 첫 번째는 질소 물질에 대한 증가된 세균 과다 증식에 의해서 아모니아를 상당량 방출해서 이게 이제 번의 이제 증가를 유도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간에서 그 결정으로 이동해서 질소를 재순환시키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번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장내 미생물을 다뤄줄 수 있는 그 병원에서 여러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쓰나요? 대부분 그냥 항생제로 씁니까? 항생물질로다가. 항생물질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똥이 약이다 이렇게는 아니, 이게 네이버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데 장내 세균을 이제 질병이 있는 소화기관에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의 똥을 이식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뉴스 소식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장내 세균을 바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산균, 사균체 유산균을 써요. 지금 사균체 유산균 선생님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 설사가 많이 나는 환자들한테 락테올이라는 제제를 아마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게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으로 나오고 그거 먹으면 그 일반적인 지사제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지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사균체 유산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아약품에서 이거 공급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품목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어서 품목 취소가 돼 버린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의약품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균주가 이렇게 균주가 뭐냐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불란서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고 이러는데 불란서에서 균주가 바뀐 거를 이 동아약품에서 그걸 균주 바뀐 거를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주가 바뀌어져 있는 거를 갖다가 신고를 안 하니까 이 원래 약하고 원래 허가를 받은 균주하고 지금에 나오는 균주하고가 균주가 틀려져 버린 거지. 균주가 틀리니까 허가 취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허가 취소를 받은 것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락토엠이라는 사균체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균체를 많이 쓴다고. 그 영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는 유산균 시장이 이 이제 장내 세균 디스바이오시스를 하는 데 있어서 생균 유산균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반해서 영국하고 일본은 사균체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보면은 아시겠지만 유산균이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 위산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위산이 pH가 1.5인데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코팅을 해서 위산에서는 녹지 않는 거를 하고 장에서 녹게 만드는 그 제형을 개발해서 이제 그 제품이 좀 비싸게 파는 유산균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 이렇게 그 보편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균체 유산균은 그 일본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가
기린 맥주예요. 기린 맥주에서 의약품 원료로 다 사균체 유산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균체 유산균은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이느냐? 사균체, 우리 장내에는 일부 유산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유산균이 살라 그러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생균제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프로바이오틱스는 거기에 먹이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근데 유산균, 사균체 유산균은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로가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그 대장내 유산균의 밸런스가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를 잡아주는 걸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균의 장점은 이게 순균체니까 소량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유산균은 뭐 몇억 개냐 뭐 이거 따지는데 그 살아있는 것을 따질 때는 숫자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사균체로는 엄청난 양을 뭐 몇 조개까지 넣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균체 이게 균이 아니기 때문에 내열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많이 써요. 탕제에 락토엠을 넣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그대로 작용해서 탕제를 복용하면서 그 자체가 그대로 사균체 유산균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작용부터 시작해서 면역 증강작용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유산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안정적이고요. 사균체는 신맛이 없어요. 그 맛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프리바이오틱스로 장내 유산균을 급격하게 늘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pH도 영향을 안 받아요. 사균체. 그래서 리키가 신드롬이나 이런 것들에 쓰여지고 있는데 리키가스는 ALP가 알카린 포스파타제의 증가가 리키가 신드롬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LP는 이서 엔자임의 혼합물이고 그 하나가 장의 기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ALP 숫자가 100 이상 됐을 경우에는 장 잠막에 관련되는 상태, 새는 이게 수준의 증가가 이렇게 리키가 신드롬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산의 증가, 가스트린의 수치 이런 것들도 리키가 신드롬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여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감소된 거는 췌장 기능 부전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으로 다 쓰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WC의 감소도 췌장 기능의 인피션시를 판크레아틱 인서피션시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들로다가 쓰는 지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상구의 증가는 장내 기생충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증가된 의심으로다가는 호상구, 호영기, 증가된 호영기, 증가된 간핵구가 장내 기생충이 있는 경우보다 평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장내 기생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보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대변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변 분석은 지금 기생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장내 세균 분석